만성 피로, 그리고 허약한 느낌, 항상 당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눕고 싶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요, 손톱도 오돌토돌해지고 피부도 건조해져요. 이 모든 증상이 단백질 부족 때문입니다. 보통은 피곤해서 오시면 다들 간을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검사를 했는데 간 기능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 항상 왜 내가 이렇게 피곤한가 궁금해 하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눈꺼풀이 계속 붓고 아니면 발도 붓고 자꾸 몸에 군데군데 붓는 증상이 나타나니까 내 콩팥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역시나 돈을 써서 검사를 해보면 콩팥 기능은 완전히 멀쩡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대부분 단백질 부족입니다. 본인이 하루하루 드셔야 되는 단백질 섭취량을 너무 오랜 기간 채우지 못하신 거예요. 여자분들이라고 하면 50대 이상, 남자분들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 위나 대장에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하긴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단백질, 고기를 좀 드셔야 되는데 고기를 못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똑같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고기가 소화가 안 되고 먹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외람되지만 고기를 먹고 싶은 그 느낌, 그게 젊은 거예요. 그 노쇠해지고 있는 단계신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거냐? 그러기엔 남아있는 인생이 너무 깁니다. 특히나 이제 65세 이상인 분들은 오늘 잘 먹어야 내일 건강하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한 일주일 굶어도 금방 다시 잘 먹으면 회복할 수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한 2, 3일만 부실하게 드셔도 힘이 없어요. 이거는 이미 경험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워낙에 젊었을 때부터 다이어트나 적게 먹었으면 40대부터는 이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 섭취하셔야 되고요. 최소량이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라고 하면 50g에서 60g은 드셔야 됩니다. 보통 자기 체중의 g으로 바꾼 값을 드셔야 되거든요. 이게 최소량이고 동물성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하셔야 되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다 또 똑같이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TV에서 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당뇨가 있어서 진료 보는 선생님이 뱃살 빼라고 했는데 이게 고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고기를 아예 안 드시면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이랑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내가 먹어야 되는 양이 있는데 여기에 동물성 단백질이 없으면 대부분 먹게 되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국수, 빵, 떡,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예요. 국수, 빵, 떡, 고구마, 옥수수를 드시면 얘네들이 대부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올려요. 빨리 올라간 혈당은 우리 몸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의 별명은 지방 저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면 이 떨어지는 혈당은 대부분 지방으로 바뀌고요. 그것이 간에 저장되면 지방간, 뱃살에 쌓이면 복부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는 사실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코딱지만큼 먹는데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코딱지만큼 드시면 체력이 안 돼서 또 누워 계세요. 누워 있으면 그나마도 다 살로 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 돼요. 고기 반찬을 넣어서 좀 배부르게 드셔야 활력이 있고 몸을 움직이셔야 뱃살이 안 생겨요. 그럼 내가 얼마를 먹을 거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본인 체중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 60kg이시다 하시면 60g의 단백질은 드셔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 노인의학회에서는 보통 단백질 섭취를 본인 체중의 1.2g을 먹으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 식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조언이 되는 것 같고요. 적어도 0.9에서 1g이 되는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체중에 해당하는 단백질만큼 먹는다. 요거를 목표로 하시고요. 더 먹으면 더 좋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60kg인 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kg이신 분이라고 하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그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냐? 첫 번째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은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아예 안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동물성 단백질에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그리고 일단 식물성 단백질로 우리가 필요한 양을 채우려면 정말 다양하게 드셔야 돼요. 그게 더 비현실적이란 얘기죠. 서양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양에서 권고하는 적정 단백질 양,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안 되고 줄이세요 하는 그 양, 그 자체도 우리 한국인은 달성할 수가 없어요. 훨씬 그 밑에서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고기 섭취를 줄여라, 고기가 암을 만든다, 고기가 심혈관 중풍이나 심장병을 만든다, 이런 말을 단순히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건 너무 많이 먹을 때 얘기고요. 우리는 훨씬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인들, 우리 한국이나 일본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중풍이나 심장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원인이거든요. 같은 이유로 어육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은 어느 정도 섭취하셔야 다른 질병도 예방이 되고 활력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항상 권유드리는 건 계란을 매일매일 2개씩 먹는다. 계란을 2개 정도 드시면 한 110g 정도의 무게가 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은 한 10g에서 11g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를 드시는 거고요. 플레인 요거트는 이제 제품을 사실 때에 뒤에 영양 성분표가 있어요. 거기에 단백질이 몇 그램 있는지 보시고 단백질이 가능하면 많이 들어있는 거를 고르시는 게 좋은데, 평균적으로는 5g 정도는 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g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봤고요. 그런데 뭐 블루베리 맛, 딸기 맛, 복숭아 맛 이런 거보다는 플레인 요거트를 드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너무 달지 않게, 가당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유를 항상 한 팩씩 드시는데요. 우유를 드셔도 되지만 우유보다는 두유의 단백질 함량이 더 높습니다. 우유는 지방 함량이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미 계란과 어육류로 동물성 단백질을 어느 정도 드실 거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에 해당하는 두유를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유는 한 팩에 보통 한 8, 9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육류, 어육류 얘기인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래도 100g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아요. 100g 정도라 하면 본인 이제 손바닥만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고기 100g 정도 드시면 거기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고, 요거트 한 개 5g, 두유에 한 9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계란에서 한 11g 요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잡곡밥을 드시는데 보통 밥 한 공기가 200g인데요. 한 번에 한 공기를 다 못 드시는 분들이 있고, 요즘은 뭐 3분의 1공기나 반 공기만 드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루를 통틀어서 한 2공기라고 생각을 하면 12g이 됩니다. 그러면 계란, 두유, 그리고 어육류, 잡곡밥, 요거트 요렇게 드시는 걸로 대강 60g을 채우실 수가 있거든요.